안녕하세요. 서울탑치과 연문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시 동반되는 임플란트 뼈 이식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셔서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뼈 이식이라고 하시면 어떤 특정한 인공뼈를 갖고 그 뼈를 가지고 계속 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문 용어로는 골유도 재생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루로 된 뼈를 넣으면 인공뼈가 내 뼈로 바뀌는 유도 재생을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뼈를 넣는다기보다는 뼈를 유도하는 어떠한 재생물질을 넣어서 내 뼈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식한 인공뼈를 가지고 산다기보다는 이식한 인공뼈가 만든 내 뼈를 가지고 평생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가열뼈 이식은 요즘에 많이 이용이 되는 방법인데요. 저희 서울탑치과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뼈 이식이라고 하면은 자가뼈 이식을 많이 했습니다. 자가뼈 이식은 내 뼈 어딘가에서 뼈를 떼와서 부족한 부분에 이식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굉장히 큰 부작용이 하나 있죠. 공여부, 그러니까 뼈를 내어주어야 되는 부위에 상처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턱뼈 뒤쪽이라든지 앞쪽에서 뼈를 떼서 옮기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시술 부위 말고도 공여부에도 상처를 내기 때문에 거기서 뼈를 떼는 과정에서 통증과 또 시간과 회복 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인공뼈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가급적 이런 자가뼈 이식을 많이 않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뼈는 아무래도 내 뼈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있는데, 그러한 부작용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혈액은 보통 피검사 한다고 할 때 채취하는 1점 몇 cc 정도만 채취를 해도 충분한 양이 나오고요. 거기에는 혈소판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이거를 원심 분리하는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로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그 혈소판과 인공뼈를 같이 섞어서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성장인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장인자가 뼈를 만들고 살갗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성장인자를 혈소판에 응축시켜 있기 때문에 인공뼈하고 섞여졌을 경우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공률도 높고 어떤 공여부에 상처를 내지 않아도 돼서 아주 좋은 시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은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보다도 더 어려운 시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더 임플란트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흡연을 하신다든지 음주를 하신다든지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시술을 받게 되면 이식한 뼈가 내 뼈로 바뀌는 유착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받은 이후에는 치과에서 이런 주의사항을 드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은 하셔야 된다고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뼈에 심겨져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또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가 되는데요. 뼈가 부족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제대로 뼈와 유착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실패가 되고 또 오래 쓰지 못하는 임플란트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고리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어르신 임플란트들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 뼈가 많은 경우보다는 뼈가 좀 적은 경우가 많아서 고리식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받으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시 동반되는 자가뼈 이식, 그 다음에 인공고리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러한 부분은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니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